붕어빵 노점 앞에서 무릎 꿇은 아버지의 눈물. 김태호 회장은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으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수십 년간 일궈낸 기업의 성공, 화려한 경력, 사람들의 존경. 그 모든 것이 있었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 겨울날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당시 25이던 딸 은서가 한 남자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수줍은 미소를 짓는 젊은 화가였습니다. 아버지,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태호는 그 순간 딸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이력서를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무명화가, 변변한 직장도 없고 월세방에서 그림이나 그리며 사는 청년. 자신이 평생 쌓아올린 재산과 명예를 물려줄 딸의 배우자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은서야, 정신 차려라. 저런 남자와 결혼하면 내가 얼마나 고생하겠니? 아버지, 그 사람은 착하고 성실해요. 그리고 전 그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 돈 없이 무슨 행복이 있단 말이냐? 내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한 게 뭐였냐? 내가 잘 살게 하려고 한 거 아니냐? 태호는 목소리를 높였고 은서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가 이루신 것들을 존경해요. 하지만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고 싶어요. 며칠간 팽팽한 긴장이 이어졌습니다. 태호는 딸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집안의 인맥을 동원해 좋은 직장, 좋은 신랑감을 찾아주겠다고, 그러니 그 화가와는 헤어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전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마지막 날, 태호는 응접실에 딸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은서야, 내가 마지막으로 묻겠다. 그 남자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이 집을 선택할 거냐? 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전 그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사랑하니까요.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그 무일푼 화가를 택했으니 이제부터 넌 내 딸이 아니다. 이 집 문을 나가는 순간 다신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나도 널 찾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 나가라. 당장 짐 싸서 나가. 은서는 눈물도 보이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1시간 후,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현관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말렸지만 태호는 서재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언젠가는 제 선택을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건강하세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는 서재에서 그 소리를 듣고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딸을 불러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로서의 자존심이라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이후 30년 그는 단 한 번도 딸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몇 번이나 딸의 소식을 알아보자고 했지만 태호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후회가 두려워서였을까요? 어쩌면 딸이 다시 돌아와 용서를 빌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았고 10년 전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태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임종 직전, 그녀가 한 마지막 말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여보, 은서를 찾아주세요. 제발. 우리 딸을 찾아주세요. 하지만 태호는 그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고 너무 많은 자존심이 쌓였고 너무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태호 회장은 우연히 한 붕어빵 노점 앞에 섰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 회장은 늦은 회의를 마치고 운전기사에게 먼저 퇴근하라고 했습니다. 혼자 걷고 싶었습니다. 요즘 들어 이유 없는 공허함이 자주 찾아왔고 넓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어느새 번화가를 벗어나 조용한 주택가에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 작은 노점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태호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달콤한 붕어빵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노점 앞에는 몇 명의 손님이 줄을 서 있었고 그 안에서 한 소녀가 붕어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19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습니다. 낡은 파딩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저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막 구워지고 있어요. 소녀는 손님들에게 밝게 인사하며 정성껏 붕어빵을 구웠습니다. 뜨거운 틀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모습, 붕어빵 하나하나를 정성껏 포장하는 모습이 참 곱고 착해 보였습니다. 태호 회장은 줄의 맨 뒤에 섰습니다. 굳이 붕어빵이 먹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따뜻한 불빛과 소녀의 밝은 미소가 왠지 마음을 끌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붕어빵을 받아가고 드디어 태호 회장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소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개 드릴까요? 5개 주겠니? 네. 잠깐만요. 금방 구워드릴게요. 소녀는 다시 붕어빵 틀로 돌아가 정성껏 반죽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틀을 만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톡톡, 톡톡. 소녀가 왼손 약지 손가락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마치 무의식적인 버릇처럼 집중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동작이었습니다. 태호 회장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버릇. 그 정확한 버릇은 딸 은서가 무언가에 집중할 때마다 하던 버릇이었습니다. 30년 전 어린 은서가 거실에서 피아노를 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려운 악보를 보며 집중할 때마다 은서는 왼손 약지 손가락을 톡톡 쳤습니다. 은서야, 왜 그렇게 손가락을 두드려? 아빠, 그냥요. 집중하면 자동으로 손가락이 움직여요. 이상하죠? 아니야, 우리 딸만의 특별한 버릇이구나. 태호는 그때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은서가 그림을 그릴 때도 책을 읽을 때도 뭔가 깊이 생각할 때도 늘 그 버릇이 나왔습니다. 집안에서 은서만의 독특한 습관이었고 태호는 그게 귀엽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난 후 낯선 소녀에게서 똑같은 버릇을 보게 되다니. 태호 회장은 넋을 잃고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녀는 계속 붕어빵을 구우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약지 손가락을 톡톡 쳤습니다. 정확히 같은 리듬, 정확히 같은 동작이었습니다. 아저씨, 다 구워졌어요. 소녀의 목소리에 태호 회장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소녀는 따뜻한 붕어빵 5개를 정성껏 포장해서 건넸습니다. 이거 우리 할머니 비법으로 만든 거예요. 팥소가 진짜 꽉 차 있어서 맛있어요. 태호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붕어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름이 뭐니? 네, 저요. 지수예요. 김지수요. 할머니는 어디 계시니? 아, 할머니는 저기 앉아 계세요. 오늘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제가 주로 굽고 있어요.
지수가 가리킨 곳을 보니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노점 옆 의자에 앉아 기침을 하고 계셨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태호 회장이 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손님이 할머니께 여쭤보시는데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태호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곤하지만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손녀가 처음 붕어빵 굽는 건데 괜찮았나요? 아, 네,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태호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노점을 떠났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보니 지수가 다시 붕어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왼손 약지 손가락을 톡톡 치는 버릇이 나타났습니다. 태호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혹시 저 아이가 은서의 딸은 아닐까? 아니, 그럴 리가 없다. 30년 전 은서가 결혼한 남자의 성은 김 씨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버릇, 저 독특한 버릇은 은서만 가지고 있던 것인데. 태호 회장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소녀의 모습이 떠났습니다. 그 밝은 미소, 정성껏 붕어빵을 굽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왼손 약지 손가락을 톡톡 치는 그 버릇. 집으로 돌아온 태호 회장은 서재에 앉아 붕어빵 봉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하나를 꺼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팥소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붕어빵을 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어릴 적 은서가 좋아하던 것이 붕어빵이었습니다. 겨울마다 태호가 퇴근길에 붕어빵을 사오면 은서는 뛰어와서 아빠 최고 라며 웃었습니다. 아빠와 딸이 거실에 나란히 앉아 붕어빵을 먹던 그 시절. 하지만 그는 딸을 내쳤고 30년간 딸의 소식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연히 마주친 소녀에게서 딸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태호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30년 전 은서가 집을 나가기 전에 찍은 가족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거실에 걸려 있었지만 아내가 떠난 후 태호는 그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은서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왼손 약지 손가락을 살짝 들고 있었습니다. 은서야, 그게 정말 내 딸이니? 태호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그는 결심했습니다. 저 소녀가 누구인지, 저 할머니는 누구인지, 그리고 은서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자존심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태호 회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저 노점 주인에 대해 조사해주게.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며칠 후 받은 보고서는 그의 가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노점 주인은 70대 할머니였고 소녀 지수의 친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어머니는 김은서. 바로 태호 회장이 30년 전 내쳤던 바로 그 딸이었습니다. 보고서는 계속되었습니다. 은서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당시 은서는 임신 8개월이었고 시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은서는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홀로 된 시어머니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진 시어머니를, 곧 태어날 손녀의 할머니를 홀로 둘 수 없었습니다. 은서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 그리고 어린 지수의 양육비를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젊은 며느리가 너무 안쓰러워 몸이 아픈데도 붕어빵 노점을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보태야지라며 추운 겨울마다 노점에 나섰고 지수는 학교가 끝나면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태후 회장은 보고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내쳤던 딸이 30년간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시어머니를 친정 어머니보다 더 극진히 모시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오만함 때문에 딸은 가장 힘든 시기에 아버지의 도움 한 번 받지 못하고 홀로 버텨왔던 것입니다. 태후 회장은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한정식집을 예약하고 지수를 통해 은서와 시어머니를 초대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태후 회장은 손을 떨며 기다렸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딸은 어떤 모습일까? 자신을 용서해 줄까? 문이 열리고 은서가 들어왔습니다. 40을 훌쩍 넘긴 은서의 얼굴에는 세월의 고난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은서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고 지수가 뒤따랐습니다. 태후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서야, 그리고 사돈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은서가 놀라 아버지를 일으키려 했지만 태후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어리석은 자존심과 오만함 때문에 은서가 이토록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아비로서, 인간으로서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무릎 꿇으실 필요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태후 회장을 일으키고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어머니입니다. 아들을 키운 어미입니다. 그래서 압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하지만 회장님, 은서는 제게 하늘이 내려준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서가 있었습니다. 25살의 어린 며느리가 임신한 몸으로 저를 버리지 않고 함께 살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서는 30년 동안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제가 아플 때는 밤새 간호하고, 제가 슬플 때는 함께 울어주고, 제가 외로울 때는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친정아버지께 버림받았어도 저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둥이었습니다. 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태후 회장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 은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저도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짐이 되었지요. 하지만 은서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전 괜찮아요. 우리 함께 있으면 괜찮아요라고 말하며 웃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태후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의 자존심이 은서를 힘들게 했다면 그건 회장님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은서는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회장님이 오셨으니 그 죄책감은 내려놓으시고 남은 시간 동안 따뜻한 아버지로 살아주세요. 은서가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힘들 때마다 아버지 생각을 했지만 원망이 아니라 그리움이었어요. 제가 선택한 삶이었고 후회하지 않았어요.
은서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를 정말 사랑해 주었어요. 그리고 어머님과 지수가 있었어요. 전 행복했어요, 아버지. 태호 회장은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3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은서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지수가 다가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지수예요. 할아버지의 손녀예요. 태호 회장은 손녀를 바라보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수의 눈빛에서 은서를,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태호 회장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최고의 병원에서 폐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태호 회장은 자신이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하는 후회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늦은 때라는 게 어디 있나요? 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붕어빵 노점은 깨끗한 시설을 갖춘 작은 가게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간판은 그대로 할머니 손맛 붕어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건강이 회복되자 손녀와 함께 가게를 운영했고 동네 사람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해 찾아왔습니다. 지수는 태호 회장이 설립한 태호 리빙 장학재단의 첫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여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할아버지, 전 할머니와 엄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은서는 식당 일을 그만두고 작은 화랑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그리던 그림을 전시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그림을 가르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태호 회장은 매주 붕어빵 가게를 찾았습니다. 지수가 구워준 붕어빵을 먹으며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은서의 화랑에 들러 그림을 보았습니다. 회사 일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느 겨울날 태호 회장은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사업을 하며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고 살았더군. 은서야, 어머님, 지수야. 너희들이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야. 은서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함께 있으니까 행복해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밥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지요. 지수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제가 새로운 붕어빵 맛을 개발했어요. 할아버지 드시고 평가해 주세요. 태호 회장은 손녀의 환한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만든 상처는 깊었지만 가족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고 따뜻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붕어빵 노점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가족의 용서와 화해로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권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태호 회장은 이제 알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것을,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붕어빵 가게 창문으로 보이는 따뜻한 불빛처럼 그들의 가족은 이제 서로를 비추는 빛이 되어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